여기 순둥순둥해 보이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36 최강록입니다. 그는 약 12년 전 마스터셰프 코리아를 통해 처음으로 방송 출연을 했는데요. 이때 그의 특이한 말주변이 심사위원들을 여러 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어디서 배웠어요? 예, 그냥 만화책 보고 했습니다. 지금 떨리세요? 말이 잘. 국물 없이 졸인 요리입니다. 제목은 고추장 닭날개 조림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지를 곁들인. 미치겠네. 이렇게 어리숙한 모습으로 호랑이 같은 심사위원들을 무장 해제시켜버리죠. 그러나 심사 분위기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요리에 대해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는 일침을 듣게 되죠. 그럼 아이디어가 뭐 있어요? 대답하세요. 내가 해드릴까? 아이고 답답해. 난 정말 내가 해드릴까요? 네.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자기 음식을 자기가 해야지 이야기를 해야지. 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본 적은 있겠지만 최강록 씨가 음식 이름이나 음식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어낼까 싶었는데 의외로 뛰어난 실력에 심사위원들이 놀라게 됩니다. 저런 게 있지 저거? 환상이다. 너무 맛있어. 미치겠다. 이거 먹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심지어 이 요리 대회에서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죠. 그 이후 여러 프로그램에서 엉뚱한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자, 무료 성격 유형 검사. 근데 이 성격 유형 검사를 이게 왜 하는 거니? 나를 알기 위해서 적을 알고 적이 어딨지?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이 나를 감싸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 일단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 일단 이렇게 숫기가 없는데 매력적인 것도 재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에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대학 출신인데다가 해병대까지 나온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데요. 심지어 그는 아내와 초등학생 딸까지 둔 품절남입니다. 이 외에도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과거가 많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마성의 남자 최강록 요리사입니다. 저의 매력에 빠졌지.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충격적인 반전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최강록은 1978년 3월생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동해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때부터 쭉 서울에 살았다고 해요. 의외로 최강록은 어렸을 때부터 드러머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상고등학교 재학 당시 밴드부에서 드러머로 활동했었죠. 심지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했는데요. 잠못 네, 애송이 사랑. 새벽? 네. 나 꿈을 꾸고 있어. 예. 그래서 음대 입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죠. 그렇게 차선책으로 입학한 곳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라고 하는데요. 음악으로 대학 못 가서 간 곳이 한국외대라니 정말 대단하죠. 최강록이 1978년생인 것을 감안하면 1997년도쯤에 한국외대를 입학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 당시엔 이 학교가 서울 인문계 기준 상위권 대학이었다고 하니 틀림없는 엘리트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외대 출신이 어떻게 엘리트냐, 이 학교가 공부를 잘해서 가는 곳은 아니다 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대요. 그렇게 최강록은 비록 원하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어찌저찌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돌연 한국외대를 중퇴해버립니다. 최강록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이 시기에 IMF가 맞물리기도 했고 어학이 적성에 맞지 않아 중퇴를 한 것으로 예상돼요. 그 이후 최강록은 군입대를 신청하는데요. 군대를 빨리 가고 싶었던 나머지 신청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곳 아무데나 골랐다고 해요. 최강록은 그때 당시 해병대가 뭔지도 몰랐었다고 하는데요. 그저 군입대를 바로 하게 돼서 뿌듯해했을 최강록을 상상하니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 못 버틸 것 같으면 진작에 손 들고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최강록은 손을 들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에 만기 전역까지 버티게 되죠. 참고로 최강록은 해병대 837기인데요. 이 기수는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입대까지 해당됩니다. 이때는 지금보다 군기가 훨씬 빡셌어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저희 속초밥은 호텔식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송에서도 해병대다운 상남자 면모를 보여줍니다. 빠따도 아이 아구창도 아이 나 홀로 씹어 삼키며 헤이 헤 시궁창 화장터를
누비고 다녀도. 최강록은 이때 해병대 안에서만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사제 군가를 불러버리는데요. 어쩐지 군가에 나오는 첫 단어부터 감명 깊더라고요. 해병대 제대 후 최강록은 못다한 드러머의 꿈을 펼치기로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개인 드럼을 사야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렇게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책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초밥을 실제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당시 우리나라엔 캘리포니아 롤이 대중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자신의 가게에서 제대로 선보이고 싶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스시 아카데미를 등록해 단기 속성으로 초밥 만드는 법을 배우죠. 그 후 동업자와 함께 서울 신촌에 초밥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이때가 최강록이 고작 24살 때였어요.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서 동업자와의 사이가 틀어진 것인데요.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던 최강록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후 수서에서 혼자 회전 초밥집을 오픈했는데요. 최강록은 이번에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손님들이 자신보다 식견이 높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인데요. 일식집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정작 최강록은 일본에 가본 적도 없었고 경력까지 부족했던 탓에 손님들에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받을 때면 말문이 막혀버렸던 것이죠. 결국 최강록은 내가 하는 음식이 이게 맞나? 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죠. 이때가 최강록이 29살 때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최강록은 도쿄에 있는 어느 절에 들어가 살면서 어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는 8개월 만에 일본어 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 치지조리사 전문학교에 지원합니다. 이곳은 일본 내 최상위권 조리 명문학교인데요. 최강록은 엘리트 출신답게 한 방에 최종 합격해버리죠. 그렇게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이자카야에서 일을 하며 일본 음식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32살이 됐을 무렵 치지조리사 전문학교를 졸업한 최강록은 일본 음식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잠실 쪽에 일본식 반찬 가게를 오픈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망해요. 월세와 빚을 감당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또 내놓게 됩니다. 반찬을 하도 조려대서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 폐업했다는 말도 있음. 다 졸여.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에 빠지는데요. 그러던 중 지인의 도움으로 참치 무역 회사를 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월급만 받을 게 아니라 참치를 만지면서 관련 기술까지 배워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최강록의 인생을 바꿔줄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맥주를 한잔하다가 마스터 셰프 코리아 2 참가자 모집글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때 3억 원이라는 상금만 눈에 들어왔다는데요. 와, 내가 어디서 3억을 벌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술기운에 지원서를 넣어버립니다. 최강록은 여기서 조림 요리를 자주 선보이며 조림 요정이라는 별명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그의 어리숙한 모습만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말을 더듬지 않는 멋진 모먼트도 있었는데요. 팀장이 된 최강록이 탈락 미션에서 자신의 팀원을 지키려는 장면이었죠. 최강록 씨, 탈락 면제권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팀원 중에 한 분에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탈락 면제권을 누구한테 쓰시겠습니까? 백성진 씨한테 쓰겠습니다. 자, 백성진 씨, 네, 탈락 면제되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싫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백성진 씨, 탈락 면제되셨고요.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싫습니다. 올라가. 자신에게 탈락 면제권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완강한 태도로 팀원에게 면제권을 쓴 모습이 참 멋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최강록은 이 탈락 미션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은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모든 역경을 이겨낸 최강록은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반찬 가게를 하느라 생긴 빚을 상금으로 다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심했다고 해요. 그 이후 최강록은 스타셰프 반열에 오릅니다. 최강록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2022년에 최강록이 오픈한 식당 네오의 예약 대기자 수 인원이 무려 2만 명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비록 폐업했지만 그의 영향력만큼은 제대로 체감할 수 있었죠. 최근엔 흑백요리사 시즌1에 이어 흑백요리사 시즌2에 다시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요. 보통 민물장 하면 구우는 거로 다 생각을 하시는데 일부러 조림을 하신 이유가 통으로 잘라서 이 껍질을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서 변하는 식감이 재미있어서 이 폭신폭신한 느낌이 물 보여드리고 싶어서
스타 셰프가 된 지 10년이 더 넘었는데도 이전과 변함없는 모습 때문에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가 너무 뒤처진 게 아닐까,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강록 셰프는 해보고 싶은 것은 해보는데 그만두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막상 해봤는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언제든 다른 길을 가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의미였죠.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 최강록 셰프였기에 이 말이 깊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잠에 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최강록 셰프의 말처럼 너무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은 실패와 성공이 아닌 과정과 성공만 있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도 가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